윤석열에 대한 심판 못지않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플 내지는 뭐 악선전하는 글들도 많이 퍼나르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타깃이 된 느낌이 좀 들어서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건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 야권의 목표는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란 속의 윤석열을 사법조치 구속 기소했으니까 되도록 해야 되고 탄핵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목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도록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일부 보수, 많은 보수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대통령 선거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당 이재명에게 정권을 넘겨주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반면교사로 문재인 정권이 탄생되니까 우리가 5년간 얼마나 힘들었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에 이재명에게 정권을 넘겨서는 안 되고 재창출하자. 내란 우두머리들이 정권을 재창출하자고 하면 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과 국민의힘 그 사람들은 이해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윤석열은 자기가 이렇게 저항하면서 시간을 벌어줘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나타나고 홍보돼서 정권을 재창출해라 하는 거고. 아직도 그런 꿈을 꾸고 있죠. 그런 꿈을 꾸고 있죠. 그런데 그건 진짜 나는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권영세, 권성동, 쌍권, 나경원 이분들 정신이 멀쩡하냐고요. 세상에 어떻게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내란 수괴한테 가서 머리 조아리고 지시받고 충성하고 오냐고요. 차라리 나는 그럴 바에는 추운데 다니는 것보다 아주 국민의힘 당사를 구치소로 옮겨라. 거기서 같이 살아라 하는 거예요. 민주당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방점이 민주당인지 이재명인지. 그러니까 말로는 이재명이 싫다고 하는데 그러면 민주당의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되면 좋다고 할 사람들인가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민주당 사람이. 그러면 그건 오케이?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재명에게 줄 수 없다는 건 민주당에게 주기 민주당한테 주지 못한다 이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당했던 거하고 좀 비슷하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를테면 빨갱이 딱지를 뒤집어 쓴다든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의심하고 그러한 행적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받던 그러한 음해와 똑같죠. 그 연휴 들어가기 직전에 저희가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를 모셨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이 당하는 거나 이재명이 당하는 거나 이게 저 밑에서부터 노력으로 올라온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니까 이렇게 좀 씌우는 거 아니냐 했더니 조갑제 대표는 김대중은 색깔 공세지만 이재명은 개인 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차이가 있나요? 그게 과연 합당한 개인 비리인가? 이 검찰이 윤석열 정권이 덧칠해서 만들어낸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자 보세요. 이재용 삼성 회장이 1심에 의거해서 2심까지 무죄가 되잖아요. 바로 소위 샘 올트만, 손정희, 이재용. 그래서 뭐 AI에 큰 투자를 하기로 또
스타시 예. 이런 프로젝트를 딱 내놓으면서 굉장히 희망이 보여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재용 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법사위에서 서울고등법원장, 대법원 행정처장에게 2번씩 질문을 했어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경제인데 예. 1심에서 무죄됐으면 검찰도 잘 해야지. 아니 다시 감옥 보내려고 1,000페이지가 넘는 항고장을 또 제출해서 하는데 빨리 재판해라. 신속하게 정확하게 해라 했는데 무죄가 났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다 상고하지 마라. 검찰 당신들도 좀 반성해라. 이재용 회장을 이재용. 예.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용. 예. 그러니까 1심, 2심에서 무죄가 났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울산시장 선거에 송철호 예. 전 시장, 황운하 현 국회의원도 무죄가 다 났어요. 무죄 났죠. 2심에서. 2심에서.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좀 반성해라. 그런 거 하지 마라 하고 했는데 어떻게 됐든 이재명에 대해서도 그러한 이재명 죽이기 표적 수사의 결과 아니냐. 이재명에 그렇게 대해서는 봐요. 반성 안 할 것 같은데요. 예? 이재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니 반성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도 최소한 지금 1심이 진행 중인 것들이 많고 예. 선거법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났고 다른 부분은 무죄 판결이 났으니까 최소한 검찰도 항소심까지 즉 고등법원까지는 싸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상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어제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재판 관련해서 이것이 과연 헌법에 합치되는지 그 변호인단이 그거를 그 2심 법원에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예. 만일 2심 법원이 채택이 되면 재판이 좀 연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사정인가요? 그것은 피고인으로서 당연한 권리 행사를 했다고 봐요. 그걸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두 이재명이 자기 재판 지연술로 그러한 일을 예. 획책하고 있다 하는데 예. 저도 재판 받고 있어요. 예. 예. 저도 예. 저는 대북 송금 특검 저축은행 등 갖은 죄목으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예. 3대에 걸쳐서 15년을 재판을 받았는데 다행히 다 무죄가 됐습니다마는 피고인은요 예. 재판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아직 형사재판은 시작되지 않았지만은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만은 재판 받는 태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거짓말을 해도 그 거짓말로 처벌을 안 받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은 이 선거 그러니까 과정에서 예. 이재명이건 윤석열이건 같이 비교하는 것도 안 좋지만은 누구나 재판받는 피고인은 자기의 무죄 입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게 피고인이다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걸 왜 비난하죠? 자기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면서 그 저희가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저희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김대중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3만 1,000명이 투표를 했는데 1번이 같이 다 야당 대표다가 대통령 선거 나와서 떨어졌다. 이게 공통점이다라는 분이 3%.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와 기소로서 극우 세력에 의해서 악마화되고 있다. 빨갱이로 몰렸다가 무려 91%.
세 번째가 이제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대통령감이 아니다는 소리를 늘 듣고 있다. 그런 비방을 좀 듣고 있다. 이런 게 2%였는데 결국 이제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볼 때 이렇게 검찰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있고 빨갱이, 악마화되고 있는 점이 공통점 아니겠냐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댓글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군부 탄압, 김대중 대통령은 군부 탄압을 받았고 이재명 대표는 검찰 탄압을 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권력으로부터 탄압받는 건 똑같다. 이런 정서도 있고 또 한편으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 이건 이제 안티 이재명 그 시청자들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김대중 이재명의 공통점은 핍박받고 있는 거예요. 핍박받고 예. 있다. 핍박받고 권력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그리고 의심받고 있고 누가 의심? 역시 기득권으로. 김대중 이재명은 일반적으로 핍박받고 의심받고 있어요. 그런데 또 공통점은 보면은 두 분 다 실용적이에요. 예. 오, 새로운 얘기네요. 예. 실용적인 자세, 정책을 갖고 있다. 그렇죠. 예. 그러고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도 맨날 그랬어요. 언론에서 좀 김대중 대통령이 좀 더 현실적인 정책 같은 걸 발표하면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극우 뭐 언론에서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으니까 말 바꿨다. 뭐 내지는 무슨 정책인지 모르겠다. 뭐 그런 지금 나온 얘기하고 비슷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희호를 많이 쓰는데 실사구시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써요. 예. 실사구시. 그런데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딥시크, 예. 중국에서 진짜 혁신 중에 혁신이 나타났잖아요. 예. 샘 올트만이 오픈 AI 챗 GPT를 하면서 1,200명이 개발을 했는데 이 딥시크는 229명? 예. 비용은 뭐 한 100%. 저비용 저인력, 고효율. 낮은 인력, 최고의 혁신이에요. 소수의 인력.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이번에 주 52시간 반도체법 이걸 이재명이 받아들인다 하니까 다 비난해요. 그러면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 혁신이라? 아니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변화해서 받아들여야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대중 이재명 공통적으로 비난을 받지만은 거기에 얽매일 필요 없어요. 그 이재명 대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김대중 대통령은 군부로부터 탄압을 받았고 이재명 대표는 검찰로부터 탄압을 받는데 누가 이런 말 하나 찾아줬습니다 저한테.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검찰에서 엄청나게 받았죠. 그때 뭐 조사 소환.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럼 문제는 저 자꾸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김대중 회고록을 읽어봐라. 그때마다 읽어봐라. 그러면은 답이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이러한 고초를 벗어나는가를 그 노하우를 배울 게 아니라 이재명 네가 김대중이 돼봐라. 오, 멋있는 말이네요. 김대중이 돼서 헤쳐나와라. 그러니까 상당히 요즘 잘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제가 이 주제를 다루겠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글귀를 적어줬습니다. 스탈린 시대 소련에는 비밀 경찰의 두목인 베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엄청 잡으다가 조지고 그렇죠. 뭐 강제 수용소 보내고 사형시키고 했잖아요. 그 스탈린의 앞잡이 중에 최고 앞잡이죠. 근데 베리아가 저 소련 베리아 이제 기억나네. 소련 최고 지도자가 된 건 없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또 그런 것도 되고 베리아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에게 범인을 보내달라. 그러면 범죄를 찾아주겠다. 아니
비다나 씨한테 예. 사람을 보내달라. 내가 당신들 쿠데타 하는데 주체 세력을 찾아주마 하는 소리하고 똑같네. 난 그거 보고 말이죠. 이 왕자 써서 할 때 알아봐야 되는데 예. 아니 소위 나라를 먹겠다고 이 도모하는 세력들이 무속인 비다나 씨한테 찾아가서 누구는 배신 안 하겠냐, 예. 누구는 괜찮겠냐. 김용현 장관 될 거 맞췄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걸 보고 나는 이건 아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고 전화하고 페이스북에다 글을 세 개를 길게 올렸다. 예. 우리 이 프로 댓글에 좀 오늘 실장님 페북 좀 링크 좀 해주세요. 예. 좀 하세요. 아니 그 베리아 생각하니까 예. 그러니까 누구든 보내라. 내가 죄를 찾아주마. 네. 지금 검찰의 태도하고 다를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사또들이 잡아다 볼기 쳐라. 네 죄를- 예전에 내가 알렸다. 이게 형법 제1수 제일 쉬운 거예요. 검사도 쉽죠.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 얘기하니까 화가 나서 그런지 식욕이 나네요. 이제 좀 더 먹어야겠습니다. 에휴. 이재명 대표 그 신청한 걸로 좀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 재판 연기. 변화가 있고 없고는 사법부에서 결정할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그 제대로 급소를 찌른 걸 아니 보십니까? 저는 이 정통 법조인이 아니고 만주 법조인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다 결론 내릴 수 없지만은 내가 지금도 재판 받는다니까요. 그 뭐죠? 서해 사건인가? 서해 사건. 네. 그러면 나는 피고인 아니에요. 검찰이 원고란 말이에요. 검찰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죄 입증을 해서 저를 감옥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을 밝혀서 진실을 재판장이 판결하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하는 거예요. 그건 피고인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이걸 왜 이재명 대표가 예. 변호사들의 제대로 된 조력을 좀 못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진즉에 찾아낼 수 있는 카드를 인제 찾아내 가지고 문제 제기하고. 아니 그 전부터 논의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랬어요. 아니 피고인이 모든 걸 찾아야죠. 가지고 있는 권리를 헌법에도 보장하는데 왜 주저하냐? 그것이 내 재판에 유리하다면 사용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베리아 얘기를 했습니다만 누구든 보내라. 그러면 죄를 찾아주마. 이런 수사 당국하고 맞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피고인도 모든 카드를 다 찾아내야죠. 해야죠. 마찬가지로 검찰도 예. 다 하지 않냐고요. 예. 그런데 어제 보세요. 이야 재밌는 것은 예. 윤석열 대통령이야. 그 왕자 쓴 자기 여동생이 비단아 씨 아니에요? 그런가요? 한 집안 같아. 그런데 홍장원 국정원 1차적이 대통령이 전화 받아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방첩사령관 협조해라. 그러면 대공수사권도 경찰이 찾아주고 인원도 자금도 다 해주겠다라고 했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내가 시킬 일 있으면 원장한테 전화하지 내가 왜 차장한테 전화했겠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저 양반 진짜 재밌네. 그러면 홍장원 1차장이 대통령한테 전화했나요? 자기가 전화했지? 홍장원 차장이 먼저 전화할 일은 없죠. 아니 글쎄 자기가 홍장원 1차장한테 전화해가지고 한 소리를 내가 왜 원장한테 시키지 차장한테 시키냐. 검사는 오래 해봐가지고 허점은 파고들려고 하는데 너무 자기가 저지른 게 많아서. 그걸 보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않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수백 명의 계엄군과 헬리콥터가 왔다 갔다 하고 유리창을 깨고 시민들과 보좌진이 저항하지 않았으면 다 저 국회가 점령될 일을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니 그리고 그 숫자도 그래요. 280명이 국회로 왔다는데 나중에 김용현 보고를 받으면은 1000명이 동원됐다는 것 아니에요? 선관위 그러니까 빼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네. 그 정도면 됐네. 국회하고 선관위 가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 아니 그 동영상 전부 수백 번 하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났다고. 그 보통 배짱 아니야. 똥별들 얘기 좀 해볼까요? 어제 참 이진우 뭐 아휴 정말 쭉 보셨죠? 예, 봤어요. 참 우리나라 장군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집권과 함께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군부라고 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뭐 지금 현재 자리 장소도 뺏기고 뭐 쿠데타에 연루되고 국방부, 합참 모든 걸 다 뺏겼잖아요. 예 그래놓고 심지어 엊그제 보니까 해병대 사령관 공관 예. 그것도 뺏겨버렸더라고요. 예, 예. 경호처장 공관으로.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은 한미 이 동맹의 상징이다. 그거 내놔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앞으로 향후 100일이에요. 예 우리나라의 운명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가 뭐라 해도 그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헌법재판소는 제대로 간다. 지금 현재도 잘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2월 28일 최종 선고를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기일을 2번 더 잡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3월 중순이면 끝날 것 같아요. 3월 중순 예. 헌재 인용 예. 인용 결정 난다. 그러면 한 40일 남았잖아요. 그리고 헌재 판결이 나면 60일 내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돼 있으니까 100일이란 말이에요. 예예 이건 누가 말려도 가요. 예. 그리고 누가 얘기를 해도 헌재 판결은 피할 수 없다. 인용돼요.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마은혁이 못 가도 마은혁 가겠죠. 마은혁 가죠.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지금 최상목 등 문제가 나오는데 이 헌법재판소에서도 마은혁 재판관 심의를 연기했잖아요. 2일 날 그러니까 3일 날 선고하려다가 12일 날로. 근데 그날은 나올 거예요. 그 약간 헌재가 쫀 게 아닌가 생각하는 저는 사람도 그렇게 있습니다. 보지는 어떻게 않아요. 된 건가요? 거기에서 그 최상목 대행 측에서 변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재개한 거예요. 사법부에서 그렇게 많이 해요. 논리적 절차성을 좀 더 갖추기 위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봐야죠. 들어보니까 이제 결국 그한 2주가 늦어졌는데 거기에서 결론 나오면은 3월 10일 그때 나올 거예요. 나오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딱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인용이 되면은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은 헌법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언론 보도를 보면은 최상목 대행이 안 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는 한다고 봐요. 만약 빼박이다. 예, 그렇죠. 만약 최상목 대행이 하지 않으면은 예. 이건 헌법 위반이고 헌법 파괴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는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민주당에서 최상목 대행에서 가장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온 박지원 실장님도 마은혁을 그 경우에도 최상목이 안 오면 탄핵할 수밖에 없다. 탄핵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최상목 대행 자체가 헌법을 어기고 예. 헌법을 파괴한다고 하면은 헌법을 가장 준수해야 될 대통령 권한대행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예. 할 수밖에 없다. 예,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제가 유화적인 게 아니라
그 길이 가장 나라를 합리적이다. 위해서 합리적인 일이기 예. 때문에 제가 많은 비난도 받고 찬사도 받으면서 소신껏 얘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왔죠. 이건 아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십시오. 100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 앞으로 100일이 한국의 그렇죠. 장래. 예. 그 아까 3월 12일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헌재 판결이 난다면 3월 12일 난다면 60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 선거가 5월 7일 날 수요일이 됩니다. 대선은 다 수요일 날 치르잖아요. 예. 5월 7일 날 치르는데 이날이 또 공교롭게 그 앞에가 또 연휴예요. 5월 3일 토요일부터 5월 6일 화요일까지가 또 연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붙일 수는 없고 공교롭네. 글쎄요. 어쨌든 그러네요. 5월 중순 대선, 3월 중순 헌재 이렇게 전망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게 연휴가 붙다 가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예. 내란 수계 세력들한테 정권을 맡길 수 없거든요. 그리고 사전 투표도 있고 또 부재자 아니 관외 투표가 있잖아요. 예. 전자 투표를 하니까 투표율은 높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진영 싸움이 됐단 말이에요. 부정할 수 없죠. 진영 싸움이 됐기 때문에 마치 지난번 윤석열 이재명 게임에서 이재명이 0.73% 차이로 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저는 보면은 50대 49 게임이 된다. 이렇게 진영 봐요. 싸움이다. 예. 한 끗 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데 아무런 생각해더라도 그래요. 지금 현재 그렇게 나오는 사람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윤석열도 안 되지만은 이재명도 안 된다. 그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마지막을 11일 그 지방 소통 투어를 하고 광주에서 언론인들 만나셨죠. 언론인들 정치부장들 호남 민심. 호남 민심 들어봤는데 그 9분들도 이재명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 그러면은 제가 물었죠. 자, 그러면 내란 동조 세력 윤석열 거기를 지지하냐? 아이고 그건 할 수 없죠. 하고 당장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나오면 어쩌냐? 그랬더니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왜요? 유력한 후보를 몰라보네. 글쎄 어떻게 됐든 그래서 이재명밖에 없지 않냐? 그렇다. 자기들도 이재명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핫하게 지금부터 100일간 진행되지만은 민주당은 야권은 윤석열 감옥 탄핵이 목표이지만은 보수는 그건 가더라도 이재명이 대통령 안 되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지만은 국민이 결정할 문제죠. 보수는 그 윤석열이 갑자기 계엄하고 그러면서 이제 탄핵으로 가니까 지금 후끈 달아올랐죠. 이거 정권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근데 진보 쪽에서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슬슬 이제 더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끌어오르고 있죠, 진보도. 그렇죠. 지금 더군다나 어제 뭐 윤석열의 거짓말 그 별일이냐는 둥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장군들이 검찰이나 공수처 수사에서 한 얘기하고는 다르게 윤석열 앞에서 쩔쩔매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슬슬 분노가 이제 끌어오르죠. 다 합쳐지면 그래도 진보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요? 글쎄요. 지금 현재 뭐 제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인데 국민들이 어떻게 내란 세력한테 표를 주겠느냐? 또 내란하는 거죠, 그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지금 보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진행하는 걸 보면은 윤석열의 파렴치한 예. 어떻게 저런 인간이 2년 8개월이나 대한민국 대통령을 했는가? 어떻게 우리가 왕자 써가지고 토론에 나왔을 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결국 비단아시아하고 함께 나라를 도모해 나가면서 거기다가 주체 세력들이 나랑 잘 가겠냐, 예. 배신하겠냐, 이게 말이 되는 나라냐고요. 그, 지금 현재 말이죠. 전광훈 목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 보수 기독교 교단에서 무속인들하고 하는 그 나라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정권을 맡길 거냐? 예. 이걸 잘 파고 들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기사 하나만 좀 더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인데요. 사설입니다. 사설. 의료 공백 초기에 반년간 제때 치료를 못 받아 숨진 환자가 3,136명. 예. 이게 이제 초기 반년에 3,000명이고 작년 24년 1월부터 의료 대란이 시작됐으니까 지금 1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대로만 계산해도 6,000명 이상이 쉽게 얘기해서 의료 대란이 없었으면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2,000명 의대 정원을 고집하지 않았으면 안 죽을 사람이 6,000명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의료 대란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저도 이 의사협회 회장님하고 한번 예. 면담 저한테 오셔서 면담을 나눴지만은 이게 얼마나 급한 문제면은 포고령에 넣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미웠으면 잡아서 그냥 음력설에 예. 괜찮았냐 하고 하는데 어떻게 됐든 저는 이 나라 지식인, 종교인, 우리 국민이 어떻게 나라를 집어먹으려고 도모를 하는 소위 주체 세력들이 비단아시 군산까지 찾아가서 박지원이는 하면은 배신 안 하겠냐? 김현정은 하면은 올라가겠냐? 그런 거나 물어보고 있고 아유, 이런 나라. 이런 리더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우리가 저는 안 찍었어요. 안 찍었지만은 왕자 써가지고 있을 때 찍은 그분들 나는 내가 저희 처가나 본가가 의사들이 많은데 내 의사협회 회장한테도 얘기했어요. 나라를 이 꼴 만든 것은 의사들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당신들이 전부 다 윤석열이 찍어가지고 이 꼴 됐지 않냐? 잘못됐대. 예. 잘못됐으면은 안 찍어야지. 이제 반성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이 되게 또 개헌하자고 뛰어다녀요. 예, 왕자 새긴 사람을 찍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쪽 말로 이찍 분들도 이 의료 대란으로 인한 사망자 똑같이 절반 이상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됐든 3,000명 이상이 피해를 봤는데 어떻게 됐든 그때 당시 판단으로 윤석열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예, 이분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또 무속 국가로 만들고 실패를 한 계엄을 한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스스로 반성하고 절대 이런 사람들한테는 표를 안 줘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일이지.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처럼 서울구치소 찾아다니면서 머리 조아리면 되냐 이거죠. 예. 내란이 아니었다 내지는 내란은 타당하다고 얘기한 사람을 그쪽 정당의 후보가 또 국회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뭐 시청자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모셨는데 뭐 완도 전복 리조또부터 시작해서 넙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과 김대중과 이재명 얘기하고 제가 이번에 말씀하시죠. 완도에 가서 예, 클로징 멘트.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 이 보길도 예, 게이트볼 회장이 김종일 회장님이라고
노인이신데 김종인 회장이면 저 서울의 아니요, 우기동에 사시는 김종일 일. 조남이 그런데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박 의원님, 해남 배추만 선전하고 완도 전복 김 선전 안 했다고. 내가 열심히 합니다라고 했는데 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국민 여러분,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김 전복 좀 사잡수세요. 그리고 진도 대파, 봄동 갖다 잡수면은 입맛이 돌아옵니다. 꼭 부탁합니다. 신우철 완도군수하고 김희수 진도군수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말씀하셨고요. 아니 우리 명현광 군수 해남. 예. 이게요. 작년에 명현광 군수는 잘해가지고 해남은 농업의 수도 아니에요? 예. 농민들이 작년 평균 소득이 한 가구당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이 증가했어요. 예, 예. 해남은 아주 잘 된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해남도 전복, 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해남한도 진도, 김, 전복을 사잡수면은 복 먹고 전복 먹고 저 복 받고 얼마나 좋냐 이거죠. 지금 군수 3명, 동생뻘인 군수 3명 데리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아 힘들어요. 오늘 또 그 얘기도 해주셨어요. 최상목이 마흔역 가지고 다음에도 또 장난치면 그땐 탄핵이다.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선거 대통령 선거는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서 3월 중순에 헌재 결정이 나고 5월 중순에 치러질 것 같다는 얘기도 오늘 처음 하셨습니다. 100일, 예. 100일이 중요합니다. 예. 정신 똑바로 살. 예.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